세나게 국민 천사견의 등장이라. 국민 천사견? 인절미? 네, 키워보셔야 됩니다, 진짜. 환상 속 리트리버는 잊어라. 어디가? 그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국민 악동견의 폭주가 시작된다. 그땐 이랬는지 몰랐지.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이런 말썽꾸러기가 없는 것 같아. 삼대 천사견의 판도를 뒤흔든 녀석. 너 대체 정체가 뭐니?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는 주인공 가족을 소개합니다. 이제 1살 된 골든 리트리버 키우고 있는 뚱이 보호자고 이름은 금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차 된 골든 리트리버 금뚱이 엄마 이승은입니다. 1살이지만 무려 32kg의 육박. 대형견 뚱이와 함께하는 일상은 스케일부터 남다른데요. 털 한 번 빗기려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죠. 언제 뵙기냐? 내가 진짜 무서워. 대형견 키워보신 경험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되게 서툴러가지고 제대로 빗질하면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빗겨도 무슨 털이 자꾸만 빠지는지. 녀석 한 번 빗기고 나면 팔이 다 얼얼할 정도랍니다. 털을 먹고 사는 느낌이에요. 아직 여기서 놀라기 이르다는 거. 이게 며칠치예요? 오늘 하루? 하루요? 네, 어제 저녁부터 오늘 하루까지, 오늘 아침까지 한 게 이만큼 나온 거예요. 짜잔. 사방팔방 어느 곳에서나 확인할 수 있는 뚱이의 흔적. 많이 양호한 거예요. 덕분에 일거리가 한가득이지만 그래도 승은 씨는 요즘이 좋답니다. 많이 부지런해졌어요. 제가 우울증이 있어서 기력이 막 쌩쌩하고 이러진 못해가지고 되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뚱이 오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요. 여자친구 이제 예비 신부 될 사람이 약을 좀 먹고 그랬었는데 근데 강아지 키우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구경만 가볼까? 라고 해서 갔는데 정말 많은 리트리버 사이에서 뚱이만 딱 눈에 들어와서 그 앞에만 계속 서 있더라고요. 얘 아니면 나 안 데려갈 거야. 얘만 내가 데려가고 싶어. 이렇게 해갖고 딱 그렇게 해서 데려오게 됐죠, 저희. 가장 힘든 순간 선물처럼 나타난 새끼 리트리버 뚱이. 우울감에 지쳐있던 승은 씨의 일상은 뚱이로 인해 조금씩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원래 일 끝나고 집에 오면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많이 웃고 그냥 뚱이 행동하는 거 자체가 그냥 하나하나가 웃겨요. 귀엽기도 하고.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는 법.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며 사고 치는 횟수도 점점 늘고 있다는데요. 이거 분명 어제 준 공인데 이씨. 또 어제 가져온 분이에요? 네. 분이요? 어제는 분명 깨끗했는데 앞니로 뜯어가지고 계속 먹더라고요. 녀석에게 걸리면 하루를 채 못 버틴다는 장난감. 죽이겠다. 이게 사고 계속 숨겨놨어요. 얘가 이제 오빠가 저어준다고 사준 건데 한 번 엉덩이 터트려가지고 숨겨놨었다가 최근에 꺼내줬는데 어제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 먹지마. 아이씨 손 먹지마. 아이씨 다 먹었네. 그리고 크면 클수록 이제 힘이 너무 세져가지고 여성분들은 힘들만 할 것 같아. 귀 손 다 파먹고 귀는 떠났습니다. 갔다 올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지만 뚱이를 위해 매일 출근하듯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터지고.
이 공만 지금 5개째예요. 그래서 네. 그나마 한 3, 4일은 가는 게 이런 공이어가지고 터지면 사주고 하는 편이라 많이 바꿨어요. 괜찮은 게 있나요? 이거예요. 엄청 딱딱해서 터지지도 않을 것 같아. 장난감을 살 때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보호자. 공이 다 찢어져.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안 가요? 알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세요. 퇴근 후 돌아온 남자 보호자와 함께 집으로 향하는데요. 가자. 뚱이 보러. 녀석도 보호자들 오기만 기다렸나 보네요. 좋아. 오랜만에 봐서 좋아. 다리 쭉. 뚱이는 잘 있었나요? 여기 찢어서 먹었나 본데? 여기 있잖아. 여기 안 찢었었는데? 모를 줄 알았는데 귀신같이 하네. 뭐 평소랑 달라진 데가 더 있나요? 여기랑 저기도 갉아먹었네. 지금 요만큼이 지금 신상이에요. 여기랑 네, 거기랑 여기랑 그 모서리 부분이랑.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때는 바야흐로 3시간 전. 망가진 장난감을 새로 사기 위해 보호자가 나간 사이 기다렸다는 듯 행동을 개시하는 뚱이. 그래, 기회는 지금뿐이야. 오늘은 내가 장판 요리사. 장판은 뜯고 찢고 씹어야 제맛이지. 눈에 보이는 건 일단 입에 넣고 보는 녀석. 자세를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그거로도 성에 안 찼는지 고지서까지. 뚱아, 너 사고 한번 제대로 치는구나. 여기 칸넬 위에 올라가요, 뚱이가. 여기 있는 거 다 뜯어놓고 그리고 화장실 옆에서 다 뜯어놓고. 아휴, 볼 때마다 한숨 나.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뚱이의 난장으로 어느 한 곳 성한 데가 없는 집안. 안타깝다 못해 처참할 지경이지만 정작 보호자들의 걱정은 따로 있다는데요. 물고 부시는 거는 나중에라도 다시 교체를 해주면 되고, 뭐 벽지를 뜯으면 다시 하면 되는데, 먹고 탈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잘못 먹었을 때 혹시나 잘못될까 봐. 그게 가장 걱정이죠. 부시는 거는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아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집이 자가실까요? 아, 자가 아니에요. 네, 자가 아닌데 나갈 때 다 수리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내년 봄에 저희 만기인데 올 가을부터 이제 뚱이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해놓고 나갈 생각이에요. 일어나. 가자. 대형견인 뚱이의 에너지 소비를 위해 퇴근 후 바로 산책도 시켜주는데요. 가자. 안 돼. 앉아. 옳지. 기다려. 아니, 입에다 하는 게 아니고 놔. 기다려. 입이 심한데? 간식 하나 줘. 간식 하나 줘. 졸라. 이리 와. 앉아. 기다려. 잘했어. 가자. 산책은 아침과 저녁 하루 최소 2시간 이상 해준다는 보호자. 앉아. 하지만 밖에 나와서도 모든 게 순탄치만은 않다는데요. 앉아. 가자. 얌전하게 잘 걷다가도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기에 항상 초긴장 상태를 유지. 가자. 뛰어. 가자. 좀 버겁진 않으세요? 이제 애가 크고 나니까. 많이 버겁죠. 땡기면은. 줄도 많이 끊어지고 그래요. 장난인 줄 알고 도망가고 저는 계속 뛰어가고. 차도로도 갔어. 네, 차도로도 그냥 넘어가가지고 하면 큰일 날 뻔한 적 있었어요. 아이고,
애들 다 왔네. 다 왔네. 아는 애들이에요? 자주 한 번씩 봤던 강아지죠. 동네 개들과 마주쳤을 때 특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답니다. 어디가? 무법자네, 무법자. 응, 가자. 가자. 응, 가자. 안 돼, 네 거 아니야. 가자. 급기야 뚱이를 안고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네. 다른 친구들이랑 놀 때 장난감이랑 공이 있으면 긴장을 좀 저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고가 날까 봐. 이미 사고 전적이 있기에 보호자는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답니다. 공을 가지고 노는 상황이었고 그거를 가지고 놀다가 정말 잠깐 서로 잘 갖고 놀다가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콜리를 물어서 눈 밑에가 찢어져서 병원을 바로 내려갔었어요. 공뿐만이 아니고 장난감 정도에는 모든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뺏기면 가서 으르렁거리고. 아까 남자보다님 안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자보다는 안기는 사실 나 절대 못 들죠. 들고 싶어도 안 들려요. 뚱이의 돌발 행동 앞에선 속수무책인 여자 보호자. 아니야, 뚱아, 거기 안. 새들 보고 막 이렇게 달려들어요? 네. 제발. 오늘은 여기서 안 놀아. 발목 아파. 이런 상황을 대비해 교육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고민되는 부분도 있다는데요. 기다려. 13고 먹을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침 떨어지는 거 봐. 간식이 있으면은 정말 집중력이 좋은데 간식이 없으면은 이게 안 돼요? 네, 이게 집중해서 있질 않아요. 손. 예를 들어 간식이 없으면 보호자를 모르는 사람인데 단호하게 외면하다가도 뚱아, 손. 간식을 드는 순간 보호자만 바라보며 엄청난 집중력을 보이는 뚱이. 먹어. 야, 너 진짜 같은 게 맞니? 보셨듯이 간식이 없으면 통제가 잘 안 돼요. 간식이 있으면 똑똑하고 간식이 없으면 바보가 되는? 보통 몇 개 정도 줘요, 하루에? 어쩔 때는 이 간식 한 봉지 반을 다 줄 때도 있고. 크게 작진 않더라고요. 이만해요. 3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이상으로 먹이는 것 같아요, 저분이. 그러고 보니 촬영 내내 뚱이에게 아낌없이 간식을 줬던 남자 보호자. 오죽하면 별명이 간식 자판기일 정도입니다. 간식 봉투에 적정량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몸무게별로. 근데 25kg 이상은 뭐 예를 들어서 간식이 80g짜리를 사면 일일 권장량이 80g이에요. 그럼 한 봉지를 다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니까? 권장량을 다 주고 나서 내일 없다고 또 사고 이러는 게 어디냐고. 간식비만 한 달에 3, 40 들어가는 것 같아. 작은 간식은 정말 많이 들어있고 저렴하기도 한데 요만한 걸 주면 기별이나 가겠어요. 이제 애가 이렇게 큰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주말 아침 이른 시간부터 분주해 보이는 보호자. 뚱이빗 이런 거 여기다 넣어. 짐 챙기기 바쁜 모습인데요. 어디 가세요? 네, 여행 가요. 뚱이랑 오늘 여행이 있어서 좀 편하게 좀 뛰어놀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은 다른 친구들, 견주들하고 항상 가려고 해요. 정말 대형견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어도 견종 제한이 없다고 해서 알아보고 문의를 드리면 몸무게 제한이 있고 그래서 정말 대형견이 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또 연천까지 좀 멀리 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짐이 한가득이네요. 이게 진짜 사람 짐보다 강아지 짐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뚱이께. 장난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챙기신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이랑 공 조금 있으면은 뚱이가 화를 엄청 내요. 자기 거라고. 그래서
그걸 방자기에 엄청 많이 챙겨야 돼요. 옳지. 도심을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 한 달 만에 만난 친구들이 반가운지 뚱이도 한껏 들떠 보이는데요. 하필이면 날에 또 비 오는 날을 또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고 싶어서 잡은 게 아닌데. 우린 이렇게 피해서 놀고 쟤네는 저렇게 놀고. 그래야 돼. 비가 오든 말든 개의치 않는 녀석들. 그런데 이건 무슨 경우죠? 잘 노나 싶더니 친구의 리드줄도 모자라 스카프까지 물며 모두를 당황케 하는 뚱이. 아이고 아이고, 그러다가 다칠라. 저 못하게. 혹시 반려견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빠르게 대처하는데요. 아 오빠 저 못하게 하니까. 야, 일로 와. 일로 와. 들어가. 들어가 봐. 관심을 돌리기 위해 장난감이 많은 단독 수영장 안으로 뚱이를 들여보내주는 보호자. 하지만 녀석은 되려 심기가 불편해 보이는데요. 왜 저래 들고? 그래. 뚱이가 공을 보면은 눈이 약간 휘까닥 하는 것 같은 한 번씩 있어. 주인이 예민해져 사실 다른 거보다. 정말 남들을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거. 또 미안해지기 싫거든. 뚱아 뭘 2개나 물고 다녀. 하나만 물고 다녀. 뚱이를 위해 온 여행이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온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는 보호자. 다른 강아지 말고 이제 뚱이 먼저 보고 있어. 그 기분부터 살피고 있어요. 얘가 이제 흥분이 됐나 안 됐나.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면은 또 큰 사고가 나니까 너무 걱정.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하면은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잠깐 한눈 파는 사이나 이랬을 때 해버리면 큰 사고로 나니까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은 제대로 하나 배워서 나중에 이런 사고를 좀 방지를 하고 싶어서. 네. 자, 이제 그가 나설 때죠? 안녕하세요. 으아, 안녕. 사람을 이렇게 좋아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야, 이 꼬리 봐, 이 꼬리 봐. 기분 좋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꼬리. 해주가. 뭐해? 왜 그래? 너 왜 재밌나 봐요. 자, 주세요. 주세요. 야, 너 너무 노는 걸 좋아하는구나. 아, 이걸 보니까 약간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네, 맞아요. 네, 약간 이제 천방지축에 네, 맞아요. 저런 거? 이런 거. 네, 이런 거. 다른 집보다 심하다? 아, 저 좀 심한가요? 네, 아이가 이제 대형견이다 보니까 분명히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꼭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다 같이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짜잘짜잘하게. 영상 한번 보면서 문제 행동들 다 한번 확인을 하고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네. 네. 이제 녀석의 진짜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볼까요? 보호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 난장의 진수를 보여줬던 뚱이. 약간 처음에는 심심해서 막 저런 행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아지들 되게 특이해요. 뭔가 이런 거 하나 있잖아요. 한번 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진짜 집중 공략해요. 그래서 한 거? 뜯은 데만 계속 뜯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사실 많이 씹어요. 왜냐면 이제 어렸을 적부터 이갈이를 하면서 이빨이 가렵고 이렇게 씹어보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얘네들은 씹는 걸 되게 좋아하는 동물이고, 근데 그 중에 뚱이는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리트리버가 왜 리트리버인 줄 아세요? 회수하는. 맞아요. 리트리브 한다 에다가 리트리브라는 동사에다가 이 R을 붙여서 다시 회수해서 가져오는 동물, 사람, 그러면 이 R 붙이잖아요. 그래서 리트리버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냥꾼들이 호수 같은 데서 기러기나 막 새가 날아가면 이렇게 총으로 땅 쏴요. 그럼 새가 호수에 떨어지겠죠. 그럼 얘네가 수영을 해서 그걸 입에 물고 가져와야 돼요.
사람들은 그런 목적으로 리트리버를 키웠기 때문에 그런 거 잘하는 아이들만 계속 교배를 시킨 거예요. 어쨌든 이 두 개를 잘하는 아이들을 계속 교배하다 보니까 입에 아무거나 늘 확률이 높아져요. 아 그런 거구나. 네. 뚱이 씹는 것도 뭐 있어요? 이런 거 말고. 리드줄 엄청 씹었고요. 뛰면은 물어요. 사실 강아지들이 줄을 좋아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산책하러 나가자고 가져오기는 하지만 실제로 뛰거나 밖에 산책을 나가서 이 줄을 좋아할까? 저는 100% 장담할 수 있는데 싫어할 거예요. 왜? 난 더 빨리 뛰고 싶은데요. 내 행동을 제한하잖아요. 네. 다른 강아지의 리드줄이나 이제 스카프나 이런 끈을 무는 행동은 어떤 의미예요? 이건 사실 우리한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막 터그놀이하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얘는 자꾸 이렇게 무는 걸 되게 지금 좋아하는 거고 악의적인 모습은 전혀 안 보여요. 리트리버라고 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견은 아니에요. 근데 얘는 천사 맞아요. 천사인데 아직 배운 게 많지 않고 에너지가 많은. 제가 봐도 성격 자체가 밝아요 그냥. 그러니까 뭔가 아예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걸로 최대한 대체해 주려고 해야 돼요. 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씹는 욕구가 있는데 이걸 무조건 억제하기만 하면 딴 데로 이제 더 크게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양반은 못 되는 뚱이 다시 한번 씹는 욕구가 차오른 모양인데요. 또 종일 달래. 종이에 쭉 꽂혔어. 안돼 이거는 진짜 안 되는데. 일어나봐요. 서 있어야겠다. 꽂혔어. 아까 들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되게 오늘은 평온한 촬영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면서 그래도 우선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대형견을 키워?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할 건데 저는 집에 들어오는 순간 뚱이네는 괜찮다라고 확신한 게 있었어요. 진짜요? 네. 어떤 게 혹시? 화장실이 없어요. 강아지 화장실이. 네. 강아지 화장실이 없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산책을 하루에 2번 이상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강아지들이 쉬는 공간은 아주 넓을 필요는 없어요. 집이 좁은데 산책을 많이 하고 열심히 놀아주는 보호자와 집은 100평, 200평인데 전혀 안 놀아주는 그냥 산책도 별로 안 하고 집에만 그냥 두거나 집에서 공놀이 몇 번 하는 보호자랑 어떤 강아지가 더 행복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집이 작아도 충분한 활동을 제공해주는 강아지들이 훨씬 행복해요. 하지만 뚱이는 산책 중에도 무언가에 꽂히면 급작스레 튀어나가 보호자들을 당황케 했는데요. 얘는 이쪽에 뭔가 이렇게 씹고 잡는 것에 조금은 더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순간적으로 칠 때는 저도 긴장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확 당기면 저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더라고요. 원래 저럴 때 끌려가면 안 돼요. 그러면 얘는 나중에 또 그래요. 줄에 텐션을 가지고 인지를 하거든요. 이 정도 당겨줬을 땐 내가 못 가는 거구나. 막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힘으로 다 끌고 갈 수 있어가 돼 있어요 지금. 안 된다라는 거를 정확히 보여줘야 돼요. 단 맨날 단호하고 맨날 혼내기만 하면 안 돼요. 9번 칭찬하고 그 다음에 한 번 혼내야 돼요. 한 번 표정 좀 굳힌 상태로 낮은 목소리로 안 돼.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 효과가 훨씬 좋아요. 맨날 안 된다라고만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흔들 흘려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역할이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칭찬하는 사람, 혼내는 사람? 안 돼요. 두 분이 같은 노선을 하는 게 좋아요. 평소에 칭찬을 많이 하다가 안 되는 거는 같이 안 된다라고 해야지 얘가 그 행동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지. 얘 입장에서는 원래 5대5로 할 게 0대10이 돼버리는 거죠. 특히 다양한 사물 중에서도 공에 대한 심한 집착을 보였던 녀석. 긴장감이 감돌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킬 게 있으면 긴장한단 말이에요. 막 으르렁 하잖아요. 근데 사실 으르렁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나쁜 신호로 보고 있지만 싸우기 싫으니까 여기서 그만두면 난 안 싸울 거야 라는 표현이에요. 이해가 좀 된다. 원래 이제 동물학에서는 저 으르렁 소리를 평화의 신호라고 얘기해요. 강아지들끼리 저 신호가 있기 때문에 안 싸운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걔들끼리는 되게 정상적인 대화를 했어요. 이 둘이서 보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가버리죠.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첫 번째는 관리예요. 근데 관리로 100% 안 되는 것들을 교육이 채워넣어야 돼요. 모든 물건으로 얘한테 너가 다 뺏겨라. 넌 다 뺏겨야 돼. 이렇게 교육 못해요. 얘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고, 그리고 내 걸 지키려고 하는 건 원래 생존에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동 조절 교육을 오늘 조금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기다려. 그런데 뚱이를 제어하기 위해 보호자들도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러시죠. 기다려 교육 같은 거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잘하고 있고요. 근데 그냥 개인기 가르친 거예요. 아, 그냥 개인기예요? 이거 개인기죠. 그렇죠. 왜 그동안 기다려를 다른 데 안 써보셨어요? 기다려가 절제력의 가장 기초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르치는 이유는 이걸 가지고 실제 문제 행동이나 실생활에 응용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전혀 없으셨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저도 돈 주니까 여기서 이거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간식을 주니까 이제 네. 하는 거고. 간식을 뺄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간식 주머니에 간식 가지고 얘가 잘했을 때마다 칭찬해주고 우리한테 좀 더 집중하게 하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거 간식 없을 때도 잘 듣게 해야지. 그게 습관이 되면 간식 없을 때도 해요. 습관이 되면. 근데 지금은 많이 보상을 사용해야 돼요. 걱정하시는 부분이 좀 있죠. 근데 간식 주다 보면 살찔까 봐. 살찔까봐라고 하시는 분이 간식을 저렇게 큰 걸 주세요? 한 번 줄 때? 저거의 반에 한 번 줄 때 저거 반 아니면 3분의 1 크기여도 돼요. 지금 보면 아주 날씬한 몸매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보다 안 찌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유지하는 쪽으로. 저희가 그러면 우리 천사견 뚱이와 재밌게 솔루션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놓치면 후회하는 설샘표 특급 솔루션. 저희가 이제 솔루션 시작을 해볼 건데 간식으로 좀 한번 해볼게요. 이 충동을 좀 조절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간식 하나의 크기는 커도 이만한 걸 넘지 마세요. 네, 새끼손가락. 네, 진짜 딱 새끼손가락만 하죠? 네, 한 번 더 잘라도 돼요, 사실. 그냥 입에 들어왔을 때 그것만 딱 느끼고. 그렇죠. 네, 그리고 많이 하자는 거죠. 아, 살짝 불안한데 뚱이 녀석 잘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은 그냥 바닥에 움직이지 않고 떨어뜨려 놓은 거 기다리는 것부터 할게요. 기다려, 간식의 유혹 앞에 무너진 뚱이. 기다려, 재차 도전해 보는데요. 기다려. 옳지. 잘해요. 잘하는 아이예요. 그동안 했던 거를 응용을 안 해서 그래요. 네. 우리 남자 보호자님이 저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제가 기다려 하고 그쪽으로 간식을 던질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와 거리가 가까워지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더 튀어나가고 참기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쪽으로 던질 건데 뚱이가 그쪽으로 쫓아가면 손으로 그냥 이렇게 막으세요. 네. 기다려. 네. 기다려 하고 저한테 또 던지세요. 뚱이. 기다려. 옳지. 우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바로 회수할 거예요. 잘하는 아이니까. 뚱. 기다려. 아, 아깝다. 제가 진짜 가깝게 던졌죠. 그쵸? 뚱아. 기다려. 이번에는 스스로 멈춰선 녀석. 옳지. 쉽게 쉽게 한번 갈게요. 기다려. 옳지. 네, 좋아요. 이렇게 계속 참는 연습을. 얘네들이 개들의 사회에 살면 그런 거 안 배워도 돼요. 안 참아도 되고 그냥 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얘네들은 사람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못하겠지만 계속 발전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걸 한번 해볼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면 먹어 해서 올 때 중간에 멈춰볼 거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 강아지는 해요. 아, 진짜요? 근데 이게 되게 강아지들 입장에서 어려워요. 자, 한번 연습해볼까? 반려견의 높은 절제력과 보호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최고 난도의 교육. 이번에도 가능할까요? 기다려. 제가 여기다 줄 거예요. 먹어 하다가 기다려를 한번 해볼 거예요. 먹어. 기다려. 옳지. 옳지. 헉, 뭐지 얘? 진짜 너무 신기해. 얘는 기다려를 마법의 단어로 만들면 돼요. 그리고 그 단어들을 간식, 장난감, 친구 만났을 때 이럴 때 계속 확장시켜 나가면 돼요. 얼마나 똑똑해요. 이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10 중에 7은 실패할 겁니다. 한두 번 명확하게 표시해줬더니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IQ예요. 우리가 몰랐던 거였어. 그러게. 방법을 몰랐네. 여자보다는 한번 한번 해봐. 되게 신기해. 아니야. 싫어. 아니야. 알았어, 기다려. 자, 얘가 이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얘는 헷갈리겠죠? 네. 아니야. 기다려. 아니야. 한 번만. 네, 그러면 오히려 헷갈려요, 얘가. 그리고 우리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한번 해볼게요. 기다려 하고. 기다려. 보호자가 시도했을 때도 무사히 성공할 수 있을까요? 먹어. 기다려. 먹어. 그렇죠. 옳지. 네,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돼요. 네. 공에 대한 충동 조절 교육법도 이와 동일한데요. 뚱이가 공 앞에서 흥분하지 않고 잘 기다렸을 경우 옳지. 보상의 의미로 충분한 놀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친구들 만났을 때는 이걸 그대로 응용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목줄 할 때도 막 계속 물려고 했잖아요. 오늘 지금 기다려를 되게 잘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연습을 시켜볼게요. 네. 네. 저는 이걸 버킷 트레이닝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까처럼 간식 앞에 두고 기다려 이런 것들 개인기로 안 하고 이거를 실생활에 응용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뚱! 그래. 기다려. 옳지. 먹어. 이렇게. 한 번에. 네. 그러니까 간식을 잘 사용하라는 건 이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교육적으로. 네, 저희가 이제 도구를 한번 바꿔볼 건데요. 이거는 앞고리 하네스예요. 고리가 가슴에 달려 있어요. 반려견을 제어하기 힘들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책 도구죠. 어떻게? 이게 딱 맞니 너 지금? 줄이 여기 달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전 뒤에서 당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몸이 틀어지네요. 네, 지금 몸이 이쪽 방향이 제 쪽으로 돌아오고 있대요. 예전보다는 훨씬 더 편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제 한번 나가볼게요. 네, 가보시죠. 집에서 사전 연습도 진행했으니 이제 실전에 돌입할 시간. 평소 절친한 럭키가 교육에 도움을 주기로 하는데요. 얘네들도 공 좋아해요? 좀 좋아해요. 그래요? 오케이, 좋아. 우리 공 연습을 한번 해보자. 네. 운동장에서 공에 집착해서 다른 아이들이랑 싸울 뻔하고 이랬던 적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기다려를 워낙 잘하니까 기다려 시키고 공을 살짝 던져도 쫓아가지 않는 것부터 한번 연습을 시켜볼게요. 이건 줄이 있기 때문에 가려고 하면 줄로 잡으면 돼요. 자, 줄을 잡으시고. 뚱. 기다려. 공을 던져도 차분히 기다리는 뚱이. 좀만 더 기다려볼게요. 제가 뭘 기다리냐면 퉁이가 보호자님 쳐다볼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려고 해요. 과연 설쌤의 바람대로 될까요? 옳지. 옳지. 네. 이게 약간 허락 같은 거죠. 허락해줘. 보호자 쳐다보면서 눈을 마주치면 그때가 제일 좋은 타이밍이긴 해요.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 다른 친구가 이 공을 가져가는 걸 보게 하고 칭찬해주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땐 이제 간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더 격한 칭찬을 해줄 거예요. 자, 보세요. 조금 더 어려운 거 한번 해볼 거예요. 앉아. 기다려. 네, 여기 한번 놔보세요. 네, 이제 더 많이 가까워졌어요.
네, 럭키 가져가게 해주세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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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한 번으로는 안 돼요. 꾸준하게 이제. 꾸준하게 했을 때 오히려 다른 아이들이 내 주위에 있는 거 뭔가를 가져갈 때 보호자를 쳐다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 순서가 인지가 돼야 돼요. 누군가 얘가 가져가면 날 칭찬받아. 지금은 내 거 뺏긴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제 나한테 뭔가가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참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진짜 마음이 100% 확실히 들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친한 친구들이랑만 연습하세요. 혹시라도 네. 사고가 날 그러다가 또 다른 친구랑도 한번 연습을 해보고 차근차근 좀 일반화라고 하죠. 여러 아이들이랑 이런 상황들을 연습을 해봐야 돼요. 우리 여자 보호자님이 아무래도 남자 보호자님보다 힘도 좀 약하고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럭키에서 시선만 떼면 칭찬할 거예요. 아, 네네. 기다려. 네, 럭키 가져가도 돼요.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자신의 공을 가져가는 럭키에게서 한참 동안 눈을 못 떼던 그때 옳지. 네, 좋아요. 살짝이라도 떼면은 칭찬하는 거예요. 옳지. 네, 저거 내 건데 제가 가져갔어. 나도 가지고 가고 싶어. 근데 그 마음을 자기 스스로 빠져나와서 딴 곳을 쳐다본다라는 게 우리가 칭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 얘가 스스로 가져가면 보호자 쳐다볼 거예요. 그때는 그때부터 칭찬하는 거예요. 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보호자에게 더 집중하기까지 아직 노력의 시간이 필요한 뚱이. 그래도 예전과 비교하면 표정부터 극과 극이네요. 자, 그리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죠. 산책 시 제어가 힘들었던 뚱이를 위한 솔루션인데요. 제가 우선 줄을 잡고 느낌을 좀 한번 볼게요. 이 상황에서 얘가 지금 우리보다 앞으로 가잖아요. 요 조심해야 될 점이 이렇게 팔꿈치가 내 몸에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딸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팔꿈치를 몸에서 떼지 않고 지금 앞에서 이렇게 줄이 당겨지면 내가 더 못 가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자기가 스스로 좀 배워야 돼요. 너무 잘하는데? 지금 보면 이 줄이 아주 딱 우리 뚱이한테 잘 맞아요. 이 하네스가. 앞에서 살짝만 텐션이 느껴져도 자기가 더 앞으로 안 가려고 해요. 줄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건 여자 보호자님이 잡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특히 대형견 뚱이를 제어하기 힘들어했던 여자 보호자. 좋아요. 우리가 뚱이한테 그동안 맞춰줬다면 뚱이가 이번에 한번 맞춰보게 한번 해보세요. 네. 살짝만 당겨지는 느낌 들어도 얘가 속도 조절하죠. 네. 진짜 조절을 하네. 왜냐면 앞에서 맞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뒤에서 당기면 더 앞으로 가려고 하고 앞에서 맞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씩 조절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속도 조절해. 느껴져? 그래서 산책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빵 뛰쳐나가도 어때요? 예전의 힘보다 한 50%밖에 안 들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힘을 하나도 안 주고 있어. 너무 신기해. 이게 그 약간 원하던 우아한 산책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이런 산책이에요. 이게 바로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인가요? 보호자님, 앞으로는 우아한 산책길만 걸으세요. 마지막 솔루션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씹는 것에 강한 욕구를 보였던 뚱이를 위한 해결책. 안전과 재미 모두 챙길 수 있다는데요. 사실 씹는 거는 가만히 둬도 제가 장담하는데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래도 조금 더 빨리 줄어들고 그 과정에서 우리 보호자님들이 좀 힘들지 않게, 그리고 우리 뚱이도 좀 건강하게. 이거 너무 아무거나 씹으면 또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틈이 있으면 계속 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크릴 이 방어할 수 있는 약간 필름 같은 것들이 있어요. 벽지 필름, 투명 벽지 필름. 그런 걸로 이런 데 막아서 내가 해봤는데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필름 같은 거를 좀 발라 놓으면 나중에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포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도 씹고 싶은 욕구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씹고 싶은 욕구를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 씹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장난감을 가져왔어요. 좀 아이들이 안전하게 씹을 수 있는 뜯기지 않는 장난감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만든 거라서 상당히 잘 안 뜯겨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여러 가지를 넣어줄 수 있고요. 이렇게 이 안에다가 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습식캔을 얼려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은 상태로 얼리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얼려서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 힘들어요. 막 엄청 씹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씹는 욕구들을 푸는 거예요. 실제로 뭔가를 씹었을 때 기분을 좋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계속 씹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심심하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내가 기분을 풀어야 될 때는 자꾸 뭔가 씹고 싶어요. 기다려. 먹어. 처음에는 핥기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안쪽 깊숙이 있는 거는 핥는 걸로 안 되니까 두 손으로 자꾸 막 씹고 이런 거. 엄청 좋다. 우린 저 활용도를 몰랐네. 그니까. 아이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이런 것도 왕년에 15분 개가 잘 씻거든요. 뚱이의 ASMR. 거의 무아지경인데요. 20분 동안이나 한 자리에서 꼼짝 않는 녀석. 다 끝내신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 다 먹었네? 혀로요? 그러네. 진짜 다 먹었네.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먹었지? 나 이거는 혓바닥만으로는 이렇게 못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예, 이렇게 지금 눈이 완전 아주 깔끔하게 설거지했어요. 되게 재밌었을 거고, 제가 되게 쉽게 내줬는데도 꽤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놀았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가만히 두면 누울 거예요. 만족스러우니까. 아주 만족스러운 하루. 아, 오늘 네 발 뻗고 자야지. 오늘 뚱이랑 같이 솔루션을 진행해봤는데 아직 안 배워보고 에너지 많은 천사이다. 네. 그리고 알려주면 너무 잘하는 아이다. 그래서 너무 즐겁게 저도 솔루션을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앞으로 이제 뚱이랑 재밌게 즐거운 산책이랑 이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네, 또 한 번 우리 얌전한 뚱이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뚱이야, 사진 찍자. 네, 사진 찍자. 이리 와봐. 모든 게 완벽했던 뚱이네 솔루션. 일주일 뒤 기대할게요. 기다려. 솔루션 후에도 열혈 교육 중인 뚱이와 보호자. 먹어. 기다려. 역시 천재견답죠? 먹어. 기다려. 아직 두 번은 무리네요. 설쌤이 알려준 대로 녀석이 더 이상 벽을 뜯지 못하도록 필름 붙이기까지 완료. 교육도 교육이지만 관리도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아시죠? 필름이 있어서 이게 아닌가? 안 찍혀? 조금씩 달라지는 일상의 변화에 만족하고 있는 뚱이네 가족. 앉아. 기다려. 놀아. 갔다 올게. 보고 있어. 씻기 좋아하는 녀석에게 간식 장난감은 최애 장난감으로 등극했고요. 보호자들이 꿈꾸던 우아한 산책도 이제는 매일 가능하답니다. 텐션 조금 유지 좀. 뚱이의 돌발 행동은 다 옛말. 와, 매너 산책의 정석인데요. 스트레스가 최고구나. 앞으로는 천사견 뚱이와 함께 웃음꽃 피울 날들만 가득하세요.